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3월 14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과 단신 3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작년에 각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규모가 유사일의 최대였다는 CNN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미국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잔액 규모가 10조 5천억 불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는 CNBC 보도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상황 및 관련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애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8개국에 달하였다는 CNBC 보도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World went on a debt binge last year. There could be a nasty hangover. CNN 보도 보시죠. 작년 각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규모가 유사일에 최대로 급증하였다는 소식인데요. 작년의 국채 발행 규모는 총 16조 3천억 달러입니다. 올해도 약 12조 6천억 불의 국채 발행이 예상되는데요. 작년보다는 규모가 줄지만은 그래도 큰 금액입니다. 자금의 용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용입니다. 이에 따라 미 정부 공공부채 잔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해기 말인 올해 9월 말에는 22조 5천억 불에 달할 것으로 국회 예산처가 전망하였습니다. 미국 연간 GDP의 122%에 해당합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154%이고요. 그리스는 200%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세계 경제는 백신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경제 봉쇄 조치 락다운이 차츰 완화되면서 억제된 소비가 전방위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 2분기부터 세계 경제가 본격 회복할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는 경제 회복에 5년 이상이 소요되었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이번에는 2년 미만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진 이유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전례 없는 신속한 대응이 있었죠. 2008년에 학습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도의 대규모 재정자금, 금융자금이 투입되었죠. 경기 회복이 과시화됨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작년 말에 0.9%이던 것이 지난 주말에 1.64%까지 급등하였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작년 말에 0.2%이던 것이 2월 말에 0.8%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들이 정책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빠른 경기 회복으로 잠재되었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크게 올라가고 이에 따라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정책 금리도 인상해야 되고 그리고 보유한 국채 규모도 줄여야 할 때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 정부가 1조 9천억 불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 재정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서 시중 통화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냐 또는 완전 고용이냐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딜레마,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자 지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여타 부문에 대한 지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마디 하였는데요. 물가 상승은 예상하지만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One time surge in prices라는 거죠. 따라서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르가르드 ECB 총재도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하였는데요. 중앙은행이 성급하게 통화 완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최근 소비심리 지표 상승과 시중금리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전조죠. 이에 따라 중앙은행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예산처도 정부 부채 급증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현재 영국은 정부 부채가 GDP의 100% 수준으로 급증하였고요. 그리고 이자율이 1%포인트 상승하게 되면 연 지급 이자가 208억 파운드씩 증가한다는 겁니다. 영국 정부 부채의 급증 양상을 보면요.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706억 파운드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 상환을 위해서 세금을 인상하거나 정부 지출 축소가 불가피해졌는데요. 수낙 재무장관은 정부 부채 부담이 핵심 이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정부 부채 급증은 세계 공통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OECD는 과다한 정부 차입을 계속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얘기하는군요. 전 세계 국채의 4분의 1인 14조 1천억 달러가 1년 내 만기가 도래한다고 하네요. 이탈리아의 경우 과거 매년 국채의 7분의 1이 만기가 도래했고요. 갱신을 했는데 연간 약 99억 유로 이자를 상환한다고 합니다. GDP의 1.5% 상당이죠. GDP 1.5% 거의 감소 효과가 생기는 거죠. 터키와 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이자 상환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텐데요. 왜냐하면 취약한 산업 경쟁력에서 수출에 의한 예하 가덕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 금리 상승 때 신흥국 부채 위기가 과거 많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물가 압력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국제 자본이 미국 쪽으로 향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신흥국들은 부채 상환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한국 기업들의 수출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뉴스, US companies face record $10.5 trillion in debt. Here's what to know about the corporate bond bubble. CNBC 뉴스 보시죠. 미국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잔액이 10조 5천억 불에 달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추가 확대된 면도 있지만은 그간의 회사채 발행 증가 사유를 보면은 2008년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초저금리를 발행회사들이 활용한다는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불경기 하에서 채권 투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부실기업 채권 정크 본드에도 투자를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 회사채 버블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수 부실채권 발행 기업들은 좀비 회사로 되거나 아니면 fallen angels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은 부실기업 채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와 더불어 회사채 수익률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에 따라 저신용도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점점 어려워지겠죠. 지난주에 국채 발행 경매가 있었는데 입찰 경쟁률이 크게 내렸습니다. 채권의 유통시장에서 인기 하락이 발행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거죠. 장기 국채 금리가 자꾸 올라감에 따라서 연준에서 오퍼레이팅 트위스트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란 단기 국채를 매도하고 대신 장기 국채를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3월 14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상황입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억 1,903만 459명으로 전주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이 조금 상승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64만 349명으로 전주 대비 2.3% 상승하였습니다. 5주 연속 증가세가 둔화되던 확진자 수가 지난주에는 0.2%포인트 확대되었군요. 국가별 순위를 보면은 5주 연속 변동이 없다가 지난주에 브라질이 2위로 부상했습니다. 인도와 자리 바꿈한 거죠. 순수를 보면은 미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 터키, 독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몇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면요. 독일이 코로나 바이러스 3차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메르켈 총리가 한 달여 전에 봉쇄 해제 조치를 서두르면은 3차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이게 현실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탈리는 3월 15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을 추가 봉쇄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부활절이 포함된 기간입니다. 다음 소식은 화이자 백신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무증상자에게는 94% 유효성이 입증되고 그리고 비증상자에게는 97%까지 유효성이 입증되었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은 미국의 백신 접종 인원이 1억 명을 돌파하였다는군요. 이 중에 3,500만 명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5월까지 미국 성인 전체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각 주에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와 확연히 구분되는 바이든의 업적이네요. 세계 백신 접종 현황은 이번 주부터 계제를 생략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신은 애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지 국가가 8개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주로 유럽 국가들인데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불게리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지난 주말에 아시아국으로서는 처음으로 태국이 애스트라제네카 백신 중지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소식을 보니까 덴마크도 2주간 접종 중지를 발표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네요. 지난 수요일까지 유럽인 총 500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마쳤는데 이 중에 30명이 혈전, 블러드 클라스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도가 되지 않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과 이슈를 살펴보시죠. 다음 주의 핵심 이슈는 국채시장에서의 국채 수익률 급등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까입니다. 수익률 상승이 이어지면 기술주와 성장주에는 악재가 되고 그리고 반대로 가치주와 경기순환주는 유리하다는 거죠. 세계 경제는 지금에서 1월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그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연방준비위원회의 FOMC 공개시장 조작위원회가 열리죠. 파월 의장이 어떤 암시를 내보낼까 궁금합니다. 주간 다이어리는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